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는 스포츠 톡톡. 저는 김진원입니다. 이태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포츠의 뜨거운 열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스포츠톡은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함께합니다. 40년 안경 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아이케어 여러분 많이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태영 리포터와 함께 네.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축구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네. 아시아 내년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은 우선 3차 예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본선 직행팀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나머지 또 팀들이 몇 가능성을 두고 또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 화요일 날 네. 3차전을 11년 만에 진출을 11년 연속 진출을 확정해 놓고 네. 치른 경기라서 부담 없이 좀 경기를 부담 치렀죠? 없이 네. 경기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최약체 조에서 최약체 쿠웨이트와의 또 홈 경기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대 0으로 대승을 오랜만에 대승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시원하게 오랜만에 참 여러 가지 쿠웨이트전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선수들의 마음이 좀 가벼웠을 것 같고요. 홍명보 감독. 그렇죠. 네, 우선은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 놓고 또 홈에서 펼쳐진 최약체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들 생각한 게 이제 좀 자축하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맞아요. 골도 많이 나오고 좀 그랬는데 우선 결과는 4대 0이었으니까 좋은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어차피 본선 확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발 명단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전 멤버가 7명이 바뀐 젊은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가장 지금 폼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우리 소위 얘기하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좀 교체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팀을 봤을 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강인 선수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대체 불가 선수라고 생각했던 베스트 11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오영규를 앞에 놓고 이강인 중심으로 해서 배준호, 전준우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든지. 그렇죠. 상당히 오영규 선수도 처음으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주민규라든지 그렇죠. 조규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뒤에 밀려가지고 후반 교체용으로 사용되다가 맞습니다. 최근에 골을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물론 쿠웨이트 약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강렬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중요한. 그러니까 약팀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닌 게 어쨌든 3차 예선이고, 그렇죠. 또 상대 팀은 쿠웨이트는 이미 어차피 탈락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망신당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그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주축 이제 선수들이 빠지면서 이게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면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 잘 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굉장히 기발한 움직임과 패스워크로 단합을 잘 보여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강인은 이강인이구나. 이강인 발끝에서 시작하는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황인범,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참 대단하다. 지금 이강인 선수 후반부에 많이 못 나왔다. 이적설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실력은 진짜 골도 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게 젊은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정말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스포츠 톡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명보 감독이 여기에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실 경기 끝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 이슈가 됐죠. 이강인 선수가 너무 이렇게 왜냐면 홍명보 감독
그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강인 선수 말로는 내가 대표팀 경기 뛰면서 이렇게 관중 많이 빈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날 한 2만 9천 명인가 작게 들어왔습니다. 절 들어왔으니까 듬성듬성 많이 비었고요. 그리고 이미 11회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고 약간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축구 팬들이 그 축구 협회라든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약간의 그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아직도 전광판에 얼굴이 잡히면은 야유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좀 이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강인 선수가 안 그래도 좀 MVP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협회를 향한 강한 비판, 비난, 감독에 대한 비판을 멈추어달라. 홍명보 감독 우리 보스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보스고. 우리의 보스고 한 팀으로 좀 이제 월드컵에서 잘 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소속돼 있는 게 협회인데 협회를 비판하시게 되면 선수들이 영향을 받는다. 선수들도 영향 받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야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장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정말 그 뜨겁게 응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미묘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홍명보 감독이 첫 번째 부임해서 한국에서 이제 경기를 했던 그때 졸전을 펼쳤죠, 진짜. 그때 0대0으로 비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기면서 그때 막 뭐 정명구 아웃, 홍명보 아웃 이러면서 그때 이제 경기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분위기도 좀 험악했죠. 김민재 선수가 그 붉은 악마 쪽으로 가서 이렇게 워워 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자제해달라, 응원만 해달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나가는.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 경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나서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고 중간 고창급. 그렇죠. 이제 뭐 부주장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젊고 한참 클 나이인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너무 나선다?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 부릅니다. 너무 나선다. 강인아 너는 축구만 해. 아직은 이런 분류가 있고 우리 아직 탁구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할 말을 잘 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이제 사회 자체가 문화 자체가 클럽팀 이제 이강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유럽 클럽에서 성장한 선수고 외국 이제 컬처죠. 문화가 외국 스타일이라서 약간 그런 게 박혀 있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축구 국가 대표팀 하면은 약간 태극기 물론 뭐 국가대표팀 유나팀이 이제 태극기가 있지는 않지만 뭐 국가대표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애국심 그리고 되게 보수적으로 대표팀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어린 선수가 24살짜리 선수가 어른들 보기에는 안 그래도 팀에서 학명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선수가 맞아요.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 우리 보스인데 너무 비판하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너가 나설 자리는 아니다. 약간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한 후에 이제 이런 글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축구장까지 가서 야유를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싫으면 보지를 말든지 거기 가서 굳이 이제 선수들 축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다거나 이러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시 다 감정이란 게 있는 건데. 그쵸? 그리고 또 이제 16전 무패. 지금 홍명보 감독 계속 이제 무패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도 예전에는 2개 조 6개 팀 2개 조였는데 지금은 늘었잖아요. 3개 조. 그러니까 솔직히 상대팀도 좀 쉬워지긴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전에 비교했을 때 뭐 클린스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구 그분이 왔었나요? 클린스만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월드컵들 뭐 슈테리케 때라든지 아니면 벤투 때도 사실은 그때도 아시아 지역 예선 고전했습니다. 고전했어요. 히딩크 때도 고전했습니다. 고전했습니다. 본선 진출을 가서 잘한 거지.
아시아 지역 최전 예선 때 정말 압도적으로 잘했던 거는 제가 기억에는 차범근 감독 때. 그때 예선 때 잘하고 이제 본선 가서 좀 그랬지만 뭐 예전에도 다 예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무패로 이렇게 간 거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고요. 한국이 유일하고요. 한국도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무패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잘했다 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해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또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비판하면 좀 그런데 기자분들도 좀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또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좀 유튜버 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너무 유튜브에서 막 홍명보 감독 공격하고 대표팀을 공격해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좀 자극적으로 공격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뭐 공격보다는 조금 그래도 잘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방송했죠. 그러면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충분히 잘하고 저희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 감독 후보군 봤을 때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클린스만에 이미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홍명보보다 더 나은 감독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다. 뭐 그런 주장을 좀 했는데 저희가 아무튼 뭐 쿠웨이트전만 보시더라도 한국 K리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이제 폼이 좋은 핫한 선수들을 7명 교체를 해가지고 4대0 대승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때 막 나왔던 감독들 후보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그때 나왔던 게 뭐 제시마시 감독 지금 캐나다가 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돈 못 맞추는 상황 너무 비싸죠. 비싼 상황이었어요. 너무 비싸요. 한 두세 배 할 거예요. 제시마시 데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못 맞추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준비하기에는 외국 감독이 준비하기에는 촉박했다. 촉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클린스만을 전격 경질하고 최종 예선을 앞두고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카드는 어쩌면은 홍명보밖에 없었다 사실은. 그리고 클린스만 선임하기 전에 그때 후보 중에 한 명도 홍명보였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때도 홍명보 감독도 좋은 카드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 클린스만을 선임하는 과정부터가 그때부터 안 좋았죠. 이제 팬들이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한 거죠. 클린스만 됐고 그렇죠. 그 단추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사실 홍명보 감독 했다면 아니면 클린스만이 잘 해왔다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그때 그렇죠. 이미 마음이 팬들이 좀 돌아선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저희가 그 선임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 잘못된 건 있죠. 홍명보 감독의 말이 번복한 모습이라든지 좀 팬들의 감정을 좀 헤아리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찬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만 보자. 현 시점만 보고 이제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더 이상 그 분위기를 우우하는 분위기를 없애자. 이렇게 자중하자. 이렇게 컴다운하고 좀 지켜보자. 응원해주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한국 축구를 볼 때 굉장히 요거 좀 문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골 문전 앞에서 침투라든가 수비 위주로 상대방 팀이 나왔을 때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물론 약체긴 하지만 쿠웨이트전을 이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나왔다 봅니다. 예를 들면 양쪽 윙들이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올려주고 가운데로 떨어뜨려주는 그런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수비 사이로 중간 미드필더가 스루로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트피스에서도 점수들이 여러 개 나왔고요. 그렇죠?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하고 분위기도 안 좋았으나 뒤로 갈수록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배준호 같은 선수는 뭐 진짜 배준호 선수 물건이더라고요. 홍명보 손흥민 뒤를 정 물건이더라고요. 과감하고 빠르고. 그래서 뭐 배준호 유럽에서 활약하는 뭐 그런 젊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약하는 뭐 선수들까지 전진우 같이 뭐 대표적인 경우죠. 이렇게 좋은 활약을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팀이 주전뿐만 아니라 백업까지 그리고 다양한 전술을 좀 상대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손발이 맞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았던 게 그 선수가 가장 잘하는 위치를
지정해 준다는 거. 네네. 네, 그만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도 원두재도 아주 이번에 할 오랜만에 이제 네. 국가대표팀에 발탁을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벤투 감독 때 발탁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벤투 감독이 센터백으로 썼었어요. 네네. 근데 센터백 쓰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홍명보 감독이 원두재를 자기 위치에 가장 잘하는 위치에 놔주니까 요번 경기 때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두재 선수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 대표팀의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한국 대표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센터백 조합을 뭐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좌우 풀백도 예전만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탑 공격수도 지금 적임자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가 황인범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 대표팀 최고 에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나 볼 공급이라든지 열심히 뛰고 너무 잘 뛰고 진짜 황인범은 유럽에서 옮기는 팀마다 에이스예요. 리그 에이스예요. 황인범은 너무 좋은 선수인데 문제가 황인범이 구멍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황인범 파트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두재라는 그런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글쎄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나. 그동안 뭐 박용우 선수가 많이 뛰었었는데 황인범 선수와 파트너를 이루어서 뛰었었죠. 근데 이번에 원두재 선수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은 조합이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체격이 큰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이렇게 뭔가 터프하게 맞설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원두재 선수는 키도 크고 파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그 패스, 롱 패스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쫙쫙 뿌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쫙쫙 뿌려주는 정확한 패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확실히 홍명보 감독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축구가 어느 정도는 예선을 통해서 나오긴 했구나, 만들어지고는 있구나라고 볼 수 있었고, 근데 다만 그 아무리 월드컵 본선이 48개국으로 늘었다고 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진짜 이번에 조별리그가 누구였습니까? 요르단,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실은 떨어질 생각을 안 했던 조예요. 그럼요. 떨어질 생각을 안 했던 조고, 요르단, 이라크 정도가 조금 위협이 될까 생각을 했지.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 조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월드컵 본선이 48개국이라고 해도 뭐 이제 지금 확정이 된 아직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선이 한참 확정된 팀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남미는 이미 좀 확정이 됐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확정이 됐고, 에콰도르 확정이 됐고, 이제 확정되는 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지금 파워 랭킹이 나왔더라고요. 월드컵 파워 랭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출 확정된 팀들 중에서 그 다음에 아직 예선이 진행 중인 유럽이나 아프리카 예선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피파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그렇게 합쳐서 21개 나라 중에서 파워 랭킹을 매겼는데 한국이 13위더라고요. 꽤 높네요. 꽤 높죠. 그러니까 일본이 10위.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이란이 더 높은데 파워 랭킹에서는 이란이 15위, 한국이 13위. 그러니까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한국이 항상 그 전력이잖아요. 아슬아슬하게 16강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다크호스. 그렇죠.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쿠웨이트 감독이 이번에 한국과 경기를 하면서 한국은 세계 7강이다. 세계 7강이요?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감사합니다. 한국은 세계 7강의 축구 실력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선수 면면으로 보면 괜찮죠. 엄청 뛰어납니다.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유로파리그 우승도 하고 뭐 리그 우승한 선수들입니다. 다. 떠오르는 또 신예들이 있고 이게 모두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면 한국도 충분히 10위권 안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파워 랭킹은 13위.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슬아슬하게 16강을 노릴까 말까 하는 그 정도 팀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좋네. 이제 다 확정되면 또 몰라요. 근데 이제 진현 씨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요번에 경기 수가 늘어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예전에는 이제 조별 리그에서 1, 2위 팀이 16강 진출을 했는데 절반이 올라가는 거죠. 요번에는
32강을 올라가서 맞아요. 32강 한번 경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16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6강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48개국이니까 어쩌면 조별리그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32개 국가를 나눴을 때보다 48개가 출전했으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처음 진짜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별리그는 상황에 따라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16강 가기는 더 험난할 수도 있다. 하나의 문턱이 더 있다. 그렇죠. 네, 32강에서 또 붙은 팀 중에서 이제 절반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포트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한국이 포트가 이제 이번에 공동 개최가 3개국이다 보니까 1포트에 3개 나라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할 때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같은 팀들이 부동의 1포트 팀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물론 잘하는 팀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하고 비슷한 팀들이잖아요. 비슷한 팀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3개가 다 개최국이다 보니까 3개 팀이 벌써 1포트를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팀들하고 붙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중요한 게 2포트에 들어가고 2포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지금 2포트 한국이 보니까 괜히 1포트 갔다가 브라질하고 아니 한국이 1포트는 못 가죠. 1포트는 못 갔는데 만약에 지금 피파 랭킹이 한국이 23인데 여기서 2칸 더 떨어지면은 3포트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3포트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최악의 대인들 될 수가 있는 게 개최국이 3개 나라라다 보니까 잘하는 팀들이 2포트로 밀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포트 팀 하나, 2포트에서 잘하는 팀 하나, 한국 3포트 팀 들어가면 최악인 거죠, 진짜. 근데 한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아슬아슬하게 2포트를 지키고 1포트에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에 하나 걸리면은 대박이네.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조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포터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회들은 이제 뭐 없긴 하더라도 뭐 동아시안컵이라든지 국내 선수들 위주로 나가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뭐 평가전 경기들 같은 것들 관리를 잘해서 이포트에서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조에 들어가기를 좀 바라고요. 그게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이슈인데 사실 요번에 48개국으로 늘린 이유가 한 나라 좀 제발 좀 굉장히 나라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월드컵을 진출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축구에 굉장히 또 진심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인구 1, 2위가 인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뭐 어차피 축구에 그렇게까지 열광적이다 아니라 치고. 근데 중국은 사실은 중국이 너무 간절한데 월드컵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중국은 이제 월드컵 본선을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탈락했습니다. 48개국으로 늘려도 탈락하니까 48개국으로 늘려주고 아시아 티켓을 4.5장 더 줬는데도 탈락했습니다. 야,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뭐 발 쓰는 거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도 탈락했고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그 왜 월드컵 진출을 못 하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동아시안컵 다가오는데 동아시안컵에서 홍명호 감독이 좀 국내 선수 좀 테스트를 더 하면서 좀 선수 발굴을 할 테고 경쟁을 좀 붙일 테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보면은 뭐 진짜 황희찬 같은 선수는 위험하거든요.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예전처럼 전 경기를 막 풀리 소화하는 그런 주전으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못한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몸 컨디션 나이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민재 선수는 빨리 좀 회복해서 이렇게 잘 김민재 선수 빠지면 좀 힘듭니다. 수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국내 선수 좀 발굴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테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캐나다 평가전. 아주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멕시코. 미국 멕시코. 9월 달에. 9월 달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달라스 주민분들이 달라스에서 월드컵 경기 본선이 9경기가 있는데 이게 같이 가자. 지금 이게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멕시코, 캐나다랑 미국하고 같이 공동 개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기장 수도 많아요. 경기 수도 많고 경기장 수가 많은데
달라스가 정확히는 알링턴이죠. 알링턴 AT&T 스테디움이 9경기 치르거든요. 9경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경기장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알링턴에서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네. 아직 한국 팀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네네. 만일 한국 팀이 달라스를 온다. 그러면 단체 응원 가자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문자로도 1510님 지난번 월드컵 때, 그러니까 94년 말씀하시는 거죠. 94년 월드컵 때 가서 봤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7206님은 아주 구체적인 제안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몇 년째 뉴스를 받으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번 뉴스를 보니까 달라스에서 월드컵 9경기나 치른다고 하던데 혹시 한국팀이 달라스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방송국에서 단체로 가는 방법 없을까요?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그때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 경기였나요? 네네. 네, 그 경기 달라스 그때는 코튼볼이었죠. 달라스 코튼볼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달라스가 없어가지고 두 경기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한인의 주축으로 티켓 공동 구입하고 가서 한국 경기가 아닌데도 한국 경기. 네. 그때 독일전 3대2 그걸 직접 보셨어요? 네네네. 손흥민이 아니 거기 94년. 94년. 홍명보 선수가 뛰던 때. 홍명보 선수. 네. 그때 같이 응원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이제 볼리비아, 독일, 스페인하고 한 조였는데 죽음의 조다 막 그랬는데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독일한테 3대2로 지고 3대 0으로 뒤지다가 2골 넣어가지고 그때 클린스만 있을 때. 클린스만이 이렇게 하고 터닝도 하고 그 경기. 홍명보 감독이 중거리 슛 해가지고 그 경기. 따라갔던 경기. 그 경기 재밌었는데. 그거 달라스에서 했던 경기예요. 그거 달라스였구나. 제가 어릴 때라서. 그때 이제 2경기 달라스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의 주축으로 가서 티켓 공동 구입하고 같이 응원했었는데 요즘에는 방송국이 또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더 하니까 방송국 주관으로 좀 이렇게 티켓 공동 구매, 공동 응원전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하시는데 준비해야죠. 만약에 한국 팀이 달라스에서 경기를 한다. 저는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진짜 방송국도 무조건 가야 돼요. 저희 가야죠. 네, 무조건 갑니다. 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 경기는 이제 달라스에서 왔어요. 한 경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시작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었지만 그리고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팔레스타인전 졸전을 펼치면서 야유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무리는 어쨌든 잘했다. 무패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어요. 그 부분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홍명보 감독이 빠르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팀을 수습을 했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나서서 좀 너무 나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선수가 감독 저희도 좀 그런데요. 이러면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응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1년 남았고 딱 1년 남았습니다. 이제 본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팬들도 잘못한 건 잘못하고 행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개선해 가야겠지만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을 믿고 이제는 응원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맞아요. 저희 또 막 댓글 또 욕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댓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응원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DKN의 애청자분들 가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본선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팀들하고 붙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예선 때 차범근 감독 때처럼 예선을 완벽하게 잘한 때가 없었거든요.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프랑스 월드컵 때 중도 경질. 진짜 한국 축구의 아픈 역사가 그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히딩크의 네덜란드에게 5대 0으로 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선은 충분히 잘 치렀는데 본선 경쟁력을 이제 좀 갖추는데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또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또 스포츠 톡톡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리포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톡톡은 꼼꼼한 눈 검사, 안과 종합 검진, 최신 유행 안경테와 선글라스, 눈에 관한 모든 것이 함께하는 이태리 아이케어 또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